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AI 시대의 교육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육이 왜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교육과 생활관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확신하는 게 AI 시대에 교육은 정말 제일 중요해질 거예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너무나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 심심치 않게 보실 텐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 부족해 왔다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AI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적합한 형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의 채널을 열심히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좋은 해안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나우즈가 저희는 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행동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더라. 왜냐면 부모님들도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 스스로조차도 새해 되면 이걸 하겠어. 이번 달엔 이걸 하겠어. 이번 주엔 이걸 하겠어. 라는 계획과 목표를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말은 믿기가 좀 어렵죠. 그냥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도 믿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동 데이터는 이미 해온 것들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느 정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모으고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많은 주제들이 정성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던가 뭐 생활관리, 성실성 이런 것들을 정량화시키기란 사실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습에 있어서도 많은 내용들이 정량화되어 있긴 하죠. 뭐 점수라던가 뭐 성취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량화, 즉 수치화되어 있긴 하지만 학습에 대한 태도, 이해도, 동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 지표화시키고 스케일링, 즉 척도화시키고 인덱싱, 지수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왔죠. 저희의 자체 노하우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고요. 제가 화면에서 잠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부모님께 대한 예의나 생활관리 그리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학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고 척도하고 지수화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내 왔고요. 이것을 사실 만들어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과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뭐 되게 많은 형태의 학생들을 변화시켜 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께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학생들,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또는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최상위권에 있다가 흐트러지는 학생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해서 최상위권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데 내면으로는 굉장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최우수 대학교의 학생들까지 많은 경우의 학생들을 변화 성장시키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 학생들의 행동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정량화시키고 척도화, 지수화 시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냐를 저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연구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잘 변화 성장이 됐고 어떤 학생들은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더딘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이 부족했길래, 어떤 흐름에서 문제가 있었길래 누군가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누군가는 잘 성장하지 않고 누군가는 정체되어 있는지를 되게 많은 각도로 사실 연구, 분석, 비교를 해왔고요. 이거를 한 12년 동안 해왔더니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중요한 겨울방학,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겨울방학. 그런데 공부 시간은 줄고 노는 시간은 늘죠? 도대체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지 고민이 들 때 저희 센터큐가 15년의 노하우와 수백만 건의 데이터로 분석된 최적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반, 17일 오후 7시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찾아낸 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황금률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도 인성과 생활관리의 중요성이죠.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인성과 생활관리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확실하게 안정된 애들이 3번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학습과 이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지표들, 심지어 건강, 자기개발의 모든 내용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나타난 결과예요.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기개발이 부족했고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과 생활관리가 모든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꼭 일주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도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안 지키잖아요. 그냥 오늘 한번 전화 드려보고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부모님께 이런 거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아주 사소한 몇 개만, 딱 3개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마음이 되게 뿌듯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귀찮게 자꾸 연락하지 말고 저 바빠요 하고 끊으면 사실 내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 되게 무례하게 굴었던 학생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예의를 안착시켜 나갈 때 사실 처음에는 학생들은 당연히 거부를 하고요. 부모님들도 반신반의하세요. 나 그동안 부모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왜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냐. 또 부모님들도 그냥 우리 아이 공부나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면 됐지. 부모에 대한 예의는 뭐 사춘기 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상황이 쌓이면 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100%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딱 일주일만 부모님의 부모님들께 도리를 지키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소한 거 3가지만 해보시면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2번째 생활관리인데요. 생활관리가 굉장히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생활관리에서 뭐부터 그러면 잡아야 되는지 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바로 방정리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방정리 그리고 업무 공간 정리 잘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방정리와 업무 공간 정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뭐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나의 공간을 보게 되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흐트러져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치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근데 막 어질러져 있어요. 어질러진 상태가 며칠 지속이 돼요. 그러면 치우기 싫습니다. 그리고 늘어지죠. 그래 뭐 내일 하지 뭐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변화와 성장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정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잡혀나가는 흐름에서 꼭 강조하는 것이 방정리고 방정리를 매일 하는 것을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하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교육 TV 채널에 방정리를 시키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정리가 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공용공간 정리입니다. 방정리를 했는데 공용공간 정리는 뭐지? 자녀가 쓴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소파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공간도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쓴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방정리와 공용공간 정리가 중요하냐? 이게 되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취침과 기상이 매우 좋아집니다. 신기하죠? 방정리랑 공용공간 정리를 한 애들이 기상과 취침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죠.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순서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사실 생활관리의 핵심은 수면관리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사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면 시간이거든요. 보통 한 7, 8시간은 수면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가 바로 방정리와 공용공간 정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자녀 교육 TV에서 말하는 게 나우즈가 15년 동안 모았다고 하는 행동 데이터의 그 핵심이 정말 맞을까라는 의심이 되신다면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부모님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도리를 일주일 동안 3개만 해보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오늘 그리고 내일 꼭 방정리, 업무 공간 정리, 그리고 내가 쓴 집의 공용 공간 또는 뭐 회사에도 공용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공간들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잘 때 기분 좋고 일어나서도 기분 좋고, 그래서 내가 자기로 한 시간과 일어나기로 한 시간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체계화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업무하는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사춘기가 돼서 그런가? 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사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인성, 생활관리, 방정리와 공간 정리, 취침, 기상, 수면 루틴의 관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안착이 되어야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습, 능력, 소양, 경제적 개념,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한 준비가 모두 안착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사춘기 자녀교육 TV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부모님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면서 재미있게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또 제안하고 싶으신 점 언제든지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황금률에 대한 얘기를 사실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두 가지,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과제를 부모님들께서 꼭 해보시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자녀교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